북한군이 이미 러시아 영토에 들어와 있고 오는 11월 1일부터 최소 11,800명 정도가 실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발표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 간의 위험한 거래가 끔찍한 전환점이 될 것이고 또 러시아와 북한 모두 자멸의 길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부른 나비 효과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브 인디펜던트는 19일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인 킬로 부다노프가 11,800명의 북한군, 애초에는 11,000명이었는데 나중에 11,800명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군들이 러시아 땅에 도착해 있고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1차로 2,600명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점령 중인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가정보원도 18일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2,000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정원은 지난 8월 초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수십 명의 북한군 장교와 함께 수차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 북한 KN-23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해서 현지 지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후에 국정원은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에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서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해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상군을 대규모로 파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극동 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 또 블라고베센스크 등에 분산돼서 현재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고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 소식통도 북한은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의 폭풍군단 예하 4개 여단 소속 병력 12,000여 명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평안남도 덕천시에 주둔한 것으로 전해진 폭풍군단은 특수 8군단을 모체로 창설된 최정예 특수부대로 특수 8군단은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을 일으킨 124 부대를 중심으로 1969년에 창설됐습니다. 북한은 1983년 이 부대를 경보교도지도국으로 개편하면서 다른 특수부대들을 통합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편해서 폭풍군단을 창설했습니다. 폭풍군단의 예하부대로는 번개로 불리는 경보병여단과 우레로 불리는 항공육전당, 벼락으로 불리는 저격여단 등 10개 여단이 있고 전체 병력 규모는 4만에서 8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정은은 이들 부대가 러시아로 떠나기 전인 지난 9월 11일과 10월 2일 이들 부대들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에 이미 도착한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또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받았고 북한인과 유사한 용모를 가진 시베리아, 야쿠티아, 브라티아 지역 주민 유조 신분증도 발급받았다라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러시아군으로 유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킬러 부다노프도 2,600명의 첫 번째 대대가 11 공수여단에서 편성될 것이며 브라티와 야쿠티아 지역의 러시아 시민이라는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쿠르스크 지역으로의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더 월존에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키이브 인디펜던트는 19일 러시아 군사 캠프에 있는 북한군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략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보안센터가 공개한 이 영상에는 북한 근처 러시아 극동의 세르게프스키 군사 캠프에서 촬영한 것으로 영상에는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장비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선을 바꿀 만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파병이 일시적으로 러시아군의 운영에 도움을 주긴 하겠지만 전세에 별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러시아군과 북한군 사이의 소통의 문제라든지 북한군 자체가 실전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 등에서 과연 북한군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세계 모든 국가의 문제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19일 러브 해리스 유럽 특파원의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북한 병사 소식은 전 세계적 경종, 이런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전쟁이 끔찍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는 오랫동안 의심해온 일이 확인되는 것으로 러시아가 이제는 그 동맹과 비공식 동맹인 중국, 이란, 북한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이어서 북한 등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에 전쟁 그 자체를 넘어서 러시아의 대가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마르크 루이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이 말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과 중국, 이란을 상대로 지원 대가 차원으로 역량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우에 러시아 에너지를 구입하는 등 행동으로 러시아의 전쟁 자금 마련에 기여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막고 지원함으로써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관심을 돌리게 하려 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 경우에 호주를 비롯한 영내 주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이 전쟁은 어쩌면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한마디로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이 사실 확인된다면 프랑스를 비롯한 나토군의 참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입니다. 벌써 프랑스에서는 북한군의 참전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프랑스군의 파병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프랑스군의 파병이 현실화된다면 당연히 영국군 역시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자칫 나토 대 러시아의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한국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북한군의 핵심 전투병력이 러시아로 파병된 상황에서 이 공백을 한국 측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도발적 행동을 계속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 휴전선 일대에서 남북한 통일로를 폭파하고 또 김여정 등이 도발적 발언을 한 것은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그리고 무기 수출로 인한 군사적 공백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함으로써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의 살상 무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러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서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북한이 3대째 이루지 못한 수건사업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완성을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핵잠수함, 군사정찰 위성 등 첨단 군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러시아, 북한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가짜 뉴스라면서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 내부에도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가 김정은에게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최근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체제의 내구성도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체제 균열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앙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군의 주력은 1990년대, 2000년대 태어나서 실제 전투 경험이 전무한 시장 친화적 세대라 그러면서 자신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들이 불만을 품게 되면 북한군 내부 균열은 물론 체제 침식까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파견 인력은 북한 내부에서도 출신 성분과 사상 검증 등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칩니다. 아무리 그런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게 되면 외부의 정보를 어느 때나 접하게 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선전선동으로 세뇌를 받았던 내용들과 현격하게 다른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몰랐던 북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라고 숭배했던 김정은의 실체도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북한에 대한 환멸과 함께 탈북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벌써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군 18명이 쿠르스크주, 브란스크주 경계에서 부대를 이탈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러시아도 자유세계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장 전역에서 자유세계에 대한 정보 차단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북한군들이 가장 궁금해할 대한민국과 관련된 정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전쟁을 지속해야 할 북한 군인들의 입장에서 여러 혼란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특히 전쟁을 끝내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 병사들이 북한에 전파하게 될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당연히 김정은 정권에게는 엄청난 위기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김정은에게 있어서 위험한 배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와이타임즈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